9페이지 보시면 인삼 하겠습니다. 인삼은 총 조사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수확량 조사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 조사를 하죠. 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품목에가 다 하는 조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사고가 접수된 농지는 모두 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거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하고 추가 조사로 뭘 할 것인지를 선택해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추가로 소확량 조사를 할 것인지 해가림 시설 손해 조사할 것인지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기 생략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태풍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수확량 조사를 한다든지 폐가림 시설 손해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두 똑같아요. 앞에서 적과 전에서도 보상하는 지혜로 한 피해 여부 확인하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했었죠. 적과 전에서 하나 더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적과 전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 추가 조사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피해 면적 면적 확인. 몇 페이지다면 몇 페이지? 법쪽에 피해 규모. 보시면 피해 규모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추가로 들어와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외워야 된다 했었고 피해 규모 확인 달달달. 그래서 인삼원 수확량 조사 다시 9페이지 와서 수확량 조사 보시면 거기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하고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그 다음에 칸수 조사하고 수확량 확인하고 다시 합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수확 적기 판단 시기 결정 칸수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수확량 적기 판단 시기 결정을 하는 품목이 또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공부를 했으면 작년에 공부를 해봤으면 아셔야 되는데 인삼은 밭작물이죠. 네. 밭작물에 일단 보시면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만 수확 가능 시기가 그 수확량 적기로 돼 있었죠. 나머지 양마고감 뭐예요? 양마고감 옥이냐? 거기 보시면 뭐냐 뭐라 돼 있더라? 큰힘 잡을게요. 생각이 안 나네.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걸 비대 종료된 시점인데 그걸 모아서 뭐라고 하더라? 아, 별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찾아봅시다. 수학 적기라고 돼 있어. 그리고 옥수수 뭐 이렇게 나머지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 밭작물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삼도 밭작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량 세 번째 이제 칸수 조사하고 칸넓이 조사인데 칸넓이가 이제 칸수 조사하기 위해서 칸넓이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칸넓이는
지두고 이걸 나중에 헷갈리더라고.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나는 헷갈렸어. 지두고인데 지주목 간격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막 더하건 다른 거하고 막 더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곱해버렸어. 그러니까 두랑폭하고 고랑폭은 더하고 지지목 간격을 이제 곱해야 되죠.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풀다 보면 이걸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헷갈리더라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두둑하고 고랑은 버텨가지고 1항이랑 한 거잖아. 1항. 그렇죠. 1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1항 곱하기 지주목 간격이요. 그렇죠. 그런 예,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헷갈려. 근데 이게 풀다 보면 이게 음. 더해야 되는데 음. 곱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 음. 그 다음에 그 전수조사 하는 거하고 표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표본조사에는 그 표본 칸 선정만 더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앞에 칸수 조사는 동일하죠. 근데 칸수 조사할 때 전수조사는 근미기, 근본수학 칸수, 미수학 칸수, 기수학 칸수, 근미기, 칸수 조사, 전수는 근미기,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정상하고 피해 칸수. 표본 조사할 땐 피해 칸수로 하니까 정상 칸수하고 피해 칸수로.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서 그 바로 이제 수학량 무게를 측정을 전부 다 수학한 걸 전부 다 측정하면 되고, 표본 조사는 피해 칸수를 조사했으니까 피해 칸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수를 구해야 되겠죠. 표본 조사는 무조건 표본에 대한 표본 주수를 구하든지 표본 칸수를 구해야 되니까 표본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 칸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삼 무게 조사를 하는 거고, 그 표본칸 내에 있는 인삼의 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기 칸수 조사 있잖아요. 전수조사 칸수하고 표본조사 칸수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금방 수학한수, 미수학한수, 기수학한수고 정상한수, 피해한수 이 말? 이거 네, 나온다고? 네, 나올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는 앞에 인삼하고 거의 똑같은데 시설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구해야 돼요. 피해액하고 손해액을 구하는 거. 피해액을 구해야 되고 손해액을 구해야 하는 거. 시설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까지는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전체 칸수 칸넓이를 조사하고 피해 칸수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틀려지는 게 수확량이 아니라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피해액에 따라서. 그래서 시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보험가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해액. 이 보험가액과 피해액을 가지고 손해액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 보험가액의 20% 하나 구하고 피해액 구하고 피해액을 다시 감가상각을 해봐가지고 그 세 개 중에 가운데 값, 그 가운데 값을 손해액으로 결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보험 가액을 이제 초과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피해액을 감가가 된 것을 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감가가 안 된 놈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시설이라서 그래요. 시설이라서. 해가림 시설은. 해가림 시설은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먼저 뭘 구해야 된다면 보험가액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무조건 보험가액 구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 20%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피해액을 구해봐요. 피해액은 현재 시점에 내 시설물의 가치, 현재 시점에 시설물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피해액을 구하고 감가를 시켜보고 그 가운데 세 개 중에 가운데 값을 구해서 손해액을 구해서 그 손해액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 10%를 부여한 다음에 자비담을 빼서 보험가액을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공식이 눈에 싹 들어오죠? 들어와야 그런데 돼요. 공식이. 이게 5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다면 이제 뭐 때문에 사람들이 못 풀었다면 철제인가? 목재인가? 거기 경영 감가율을 못 외워가지고 못 푼 사람이 많았어요. 내용 연수만 알았어도 풀 수가 있었죠. 내용 연수를 주면 산출 당연히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때 내용 연수를 줘줬던 것 같아. 오해 때. 내용 연수도 안 지워졌었어요. 내용 연수 자체가 안 줘졌어? 네, 아무것도 안 지워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종합비용 과수 들어가기 전에 이 당구장 표시를 외워야 돼요. 이게 한 장으로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과중조사는 쉬워요. 과중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품종별 20개를 하든지 농지별 60개를 하든지 그 중에 큰 놈. 포도였을 때예요. 아니 포도란다. 복숭아 자두였을 때 포도는 농지별 30개.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유자만 해당이 됩니다. 과중조사는 무게로 하는 매실, 대추, 오미자는 과중조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너무 작아서 그냥 한꺼번에 딴 걸 전부 다 무게로 측정해버려요. 작고 세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무화과를 써놨는데 왜 무화과를 써놨지? 무화과는 과실인데. 그죠? 예. 근데 무화과는 뭐냐 6월 며칠이지? 전하고 후로 나뉘어지잖아요. 7월 말하고 8월 초. 예. 7월 말까지는 과수 쪽에 있는 계산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무화과는 여기 척과피 조사를 할 때 표본주 3개에서 품종별로 100개를 추출해서 해요. 맞지? 맞죠? 예. 근데 과중조사, 착가피 조사, 낙가피 조사를 왜 여기 무화과를 여기다 넣어놨네? 무화과가. 예, 무화과도 척과피 조사를 하는데 구분해서 알아두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구분해서 여기 보시면 무화과도 착과피 조사를 할 때 표본주 3개에서 품종별 100개를 가지고 해요. 참다리 유자와 동일하게. 그래서 같이 묶어서 외워두시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착과피 조사는 중요한 게 이 표본주예요. 표본주하고 개수를 품종별 20개, 농지별 6개 할지 아니면 여기 무게조사를 하는 놈들은 과중조사 안 하고 무게로 하는 놈들은 그냥 100개로 할지 1000개로 1kg로 할지 3kg로 할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화과는 개수조사요,
무게조사요. 무화과는 과실이라서 개수, 무게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피해를 본 것만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가중조사나 이런 거는 상관없네, 무화과는. 그래요? 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애울 때 착각 피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표본주 3개를 정해서 품종별 100개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걸 문과서 애우시라고. 이걸 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애울 때 헷갈리니까 같이 애우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낙카피에는 표본주하고 전수하고 조금 틀려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100개로 가지고 해요. 무조건 100개예요. 그러나 포도, 복숭아, 자두는 표본일 때는 20개, 60개. 전수는 무조건 100개. 전수는 그냥 시험 나 잘 못 외우겠어. 그러면 전수 낙카피의 전수 그냥 무조건 100개야. 이렇게 해버리세요. 그리고 무게 조사하는 놈들은 좀 틀리더라. 무게 조사하는 놈들은 좀 틀리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알았습니다. 구분을 할 때 무게를 조사하는 놈들하고 아닌 놈들만 구분해서 하면 편해요. 예. 그 다음에 참달의 유자는 우리 업방에 표본조사,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품종별 100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종별 100개로 가지고 참달에는 한다. 그리고 유자는 낙과피해 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예. 유자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 과실이 개시우 안 떨어져요. 수학 잘 개시우 안 조사 떨어진다고. 에? 과실이 잘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져요. 그러겠구나. 유자는 감하고 좀 비슷한데 유자는 안 떨어지나 봐요. 예. 유자는 탱자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말 되구만. 제가 하나 더 배웠네. 그래서 낙과조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자는 유일하게 유자는 수학 개시우 조사를 안 해요. 유자는 수학 개시우 조사가 없어요. 보장 기간이 수학 개시 직전까지가 보장 기간이잖아. 유자는 그거 아니야? 수학 개시 직전까지가 보장 최초 기간이 수학 아니지. 직전까지지. 최초 그래도 수학 직전. 직전까지니까 기운이 보장 기간이 아니야. 유자는. 예. 맞네요. 음.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다시 하나 더 강조를 하자면, 오미자는 표본 그냥 구간에서 무조건 3kg예요. 표본 구간이 몇 개가 돼도 상관없이 무조건 3kg를 가지고 해요. 오미자는 작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게. 예, 워낙 열매가 작아서.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착각피해 조사, 조상대사, 채소 표본주, 과실수를 구하세요. 모든 과수는 이품종입니다. 그리고 매실, 대추 조사 대상 수는 150주고 오미자는 조사 대상 유인틀 길이가 1500m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표본 조사 대상 주수표 있잖아요. 그걸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잘 이렇게 보면 구분해서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걸 시간 날 때 외워두세요. 이번에도 고현석 교수가 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예, 표본주수표는 자주 보세요. 그 표 뽑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어떻게 외웠다고 드릴 거지만 그래도 뽑아놓고 자주 보세요. 밭작물은 그냥 논작물은 그냥 플러스 2고 막 이래요.
그 좀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난해하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표본주를 7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미자도 7주다. 7주가 아니라 7구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과배는 맥스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면 품종 곱하기 1. 사과배는 한 주라 그랬어. 한 주. 한 주 또는 세 주. 사과배는 주요 주. 표본 주를 구할 때 한 주 또는 세 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품종별 한 주 또는 세 개에서 맥스 큰 거. 그래서 답이 세 주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 표본율은 그래서 세 주를 해야 된다. 포도는 2 곱하기 3에서 6주. 복숭아, 자두, 밤은 2 곱하기 3에서 6주. 왜냐면 품종별로 세 주라 그랬었죠. 아까 품종별로 세 주라 했어요, 내가. 여기. 차카피에는 품종별로 세 주. 그리고 메시엘 대추는 그냥 7주예요. 표본 주수에 따라서 표본주당.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표본주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무게로 하는 놈들은 이 표본 주수표에 있는 걸로 표본주를 정해요, 그냥. 그래서 7주. 오미자도 7주인데, 7 구간이게 되겠죠. 표본 구간. 그 다음에 참달의 유자도 동일하게 최소 세주, 품종별로 세주니까 2 곱하기 3. 여기 보시면 참달의 유자 무화과는 무조건 표본주를 세주래. 세주. 그래서 품종별로 세주. 그래서 6주. 그 다음에 최소 과실수는 사과배는 세주에 있는 걸 그냥 다 따버려. 세주에 이게 그 표본주를 정한 놈들을 있는 것을 무조건 다 따. 다 따가지고 그냥 해. 그러나 포도, 복숭아, 자두, 밤은 우리가 했듯이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포도만 30개. 그래서 포도만 30개에서 40개가 나오고 얘네들은 60개. 그 다음에 매실대추는 700개 또는 7kg. 오미자는 무조건 그냥 3kg. 오미자는 무조건 3kg.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kg. 그 다음에 참다리, 유자, 무화과는 100개. 품종별로 무조건 100개를 해요. 그래서 200개가 되는 거예요. 매실 대추는 왜 최소 표본주가 7개가 된 거예요? 저거요? 네. 표본 주수 표에 따라서 한다 그랬잖아. 표본 관계 표본주수 표는 저가전 사종하고 호복자하고 반 무화과는 같은 표본주수 표를 적용해. 아니 찾아보세요. 7주. 150주. 조사 대상 주수가 150주라 했잖아요. 매실, 과실, 아, 150주라고 대추를. 가정했을 때? 예. 그러면 그러겠네요. 150주. 그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될 게 그 조사하는 것들이에요. 뭘 조사해야 돼? 품목별로 이 조사하는 게 틀린데 이거 제 교재가 좀 틀려가지고 바꿔놨어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쪽이 좀 틀리게 돼 있어서 여기 바꿔놨어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틀려요.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잘못 써놨어. 여기 피해 구성할 때 착각 피해만 앞에 돼 있고 수학 개시 후에는 전부 다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낙과 피해를 안 써놨더라고. 그래서 표를 좀 바꿔놨어요. 수학 개시 후에는 피해 구성 조사할 때 착과 피해하고 낙과 피해를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차카피에만 써놨더라고 보니까 바꿔놓으시라고. 이거 다시 파일로 드릴게요. 제가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매실은 착과량하고 중요한 게 비례 추정 지수 조사를 해요. 왜 이걸 외워야 된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과수하고 과실은 이게 그 조사 방법을 그냥 쓰세요 이렇게는 못 내요. 너무 양도 많고 시간 내에 쓰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채점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매실에 대한 비례 추정지수 조사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참달의 면적 조사 방법을 쓰세요. 그 다음에 과정조사를 쓰세요. 무슨 품목의 과정조사를 쓰세요. 여기 보시면 밤에 대한 과정조사는 다른 과정조사하고 약간 용어가 틀리게 돼 있어요. 이따가 제가 할 때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냥 과정조사할 때 모든 강사들이 그냥 똑같이 설명을 하잖아요. 업무 방법서에는 약간 다르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호복자는 착과수, 과중, 착과피해, 낙과피해. 매실을 앞에 것만 외우시면 돼요. 앞에만. 여기 앞에만 외우시고 뒤에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잠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매실은 양호라는 것들을 보시면 착과량, 대추 오미자 착과량. 왜 매실만 다시 빼놨다면 매실은 비대 추정 지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대 추정 지수 조사를 하는 또 품목이 있죠. 양파, 마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참달에는 면적 조사를 하고 참달의 면적 조사. 그 다음에 밤은 낙과수 조사를 별도로 해요. 수학 전에. 그 다음에 유자는 수학 개시 전 수학년 조사만 하고 수학 개시는 안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착과수 조사를 수학 개시 전에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하는 품목을 쓰세요 라고 하면 포도, 복숭아, 자두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고가 있을 때만 조사해요. 사고가 있을 때만. 그러나 호복자는 무조건 조사해요. 호복자는 무조건 착과수 조사를 한다. 나머지 매실이란다. 참달의 밤, 유자는 착과수 조사를 사고가 있을 때만 한다. 착과수 조사라고 해서 이걸 다 쓰면 안 돼요. 호복자, 그 다음에 참달의 밤, 유자 이걸 전부 다 쓰시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은 외워야 될 것을 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달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는 조사 대상 주스를 구할 때 실미고만 해요. 실미고. 우리 사과배 단감 떨붕할 때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갔었죠. 뭐가 더 들어갔어요? 수학 불능 주스가 더 들어갔죠. 얘네들은 수학 불능이라는 주스가 없어요. 저까지만 있어, 저까지만. 네, 적과 전에만 있어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수확량 조사. 자, 수확량 조사할 때 착가수 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품종, 수령별로예요. 착가수 조사는. 벽과전은 뭐로 해요? 기준이 뭐예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그러나 과수는 품종, 수령만 해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는 중요해요. 얘네들은 채취, 수확, 품종, 수확 직전. 나중에 이 수확 시기도 제가 책에, 제 교재에 한꺼번에 싹 다 모아놨어. 그래서 보실 때 편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착과수 조사가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우리가 착과수 조사 참달에 밤 유자가 착과수 조사를 하죠. 그런데 착과량도 착과수 조사를 하긴 해요. 과중 조사를 안 해서 그러지. 무게 조사를 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품목들은 착과수 조사를 그냥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실도 착과수 조사를 나물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따가지고 무게를 그냥 재는 거고, 나머지는 착과수 조사를 해서 계당 과중을 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수도 착과수 조사를 하긴 해요.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착과수 조사인데, 이 내용이 모든 과수에 있는 품종에 대한 내용의 엇방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말을 약간씩 틀리게 써놔서 그렇지 이 내용이에요. 그냥 착과수 조사를 한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를 파악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표본 주수를 바탕으로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산정을 해줘요. 각자 표본주를 뿌려줘요. 나눠서 전체 표본주수를 구해가지고 품종 수령별로. 그리고 난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표본주에서 전체 착과 과실수를 따요. 따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딸 때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 낙관을 감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중조사. 과중조사는 무지무지 중요해. 별표를 한 10개도 돼요. 얘네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는 무조건 하게 돼 있고, 과중조사는 품종별로만 해요. 품종. 왜? 품종 수령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과중이니까. 과실이에요, 과실. 따버린 거. 과실이니까. 착과수니까 남으니까 수령이 있는 거예요. 과중이니까 수령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품종별만 하고 수확기 판단을 해야 돼요. 과중이 적절하게 그 과일을 익을 때 해야 되겠죠. 익을 때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 수확기를 판단을 할 때 이 내용을 빈칸 넣으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기 수확을 하거나 수확을 게을리, 수확을 해태했을 때, 수확을 에라 모르겠다 빨리 따버렸거나 수확을 안 하고 이건 빠른 거, 이건 늦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기 수확을 늦게 했다, 수확을 빨리 했다 등으로 수확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중조사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하지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써주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착과가 평균적인 거예요.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평균적인 크기가 평균적인 것을 표본주를 세 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따서 품종별 20개, 농지별 30개로 60개의 과실을 따서 과중조사를 해요. 자, 착과가 평균적인 거. 이게 표본주에 달려있는 놈들이 대충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달려있는 것들을 평균적인 표본주를 찾아내서 3주 이상을 찾아내서 크기가 똑같은 것들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60개 이렇게 따요. 그래서 여기 과중조사를 실시가 어렵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과중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그렇게 쓰면 돼. 그냥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농협의 품종별, 왜 과중조사 품종별로 하니까 품종별 출하 자료가 있으면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과중조사를 여러 번 했어. 한 품종에 대해서. 그러면 최초 조사가. 이 과중조사를 할 때 또 비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가장 높은 미보상 비율을 품종별로 해서 찾아서 써요. 그리고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미보상 비율이든 과중조사를 여러 번 했든 뭐 어쨌든 재조사하고 검증조사 값을 갖다 써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도 품종별로 하겠죠. 착과니까. 착과. 나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거예요. 착과 피해니까. 피해 확인 가능 시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품종별로 한다. 조사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착과 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착과 수, 착과 나무 확인을 해서 착과 수 조사를 해요. 착과 수 확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실제 결과에 대해서 수확 완료된 주스, 미보상 주스, 보사나무 주스를 뺀 조사 대상 주스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착과수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수확하지 않고 남아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표본 과실 조사를 추출해요. 그 다음에 생략을 가능한 경우에는 수확이 완료된 품종, 피해가 경미해가지고 착과 피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면 그냥 생략해도 돼요. 가서 봤는데 조금 타박상 입었어. 안 해도 돼. 피해 정상이에요. 정상. 경미하면. 우리 정상 과실 구분할 때 정상 50, 80, 100 나눴었죠? 피해가 경미하면 뭐로 했었어요? 정상으로 했었죠. 정상.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미하면 그냥 정상이야 너는.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학이 다 끝나버렸는데 뭐 조사할 게 있겠어요? 착각 피해가. 다음. 낙과 피해 조사는
품종별, 수령별로 해요. 왜? 아이고. 낙과피해는 나무에도 피해가 입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수감 면적,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령별로도 따져봐야 돼요. 품종별, 수령별로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착과는 그냥 품종별, 과중은 품종별, 품종 수령별은 착과수 조사하고 낙과 피해 조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과수는 낙과 피해 조사 원칙이 표본 조사예요. 적과전은 전수조사예요. 적과전은 전수조사, 과수는 표본조사. 적과전이니까 전수조사, 과수는 표본조사.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게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낙과 피해 조사는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를 그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표본조사 할 때는 표본조사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단 꼭 써줘야 될 말이 표본주별로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 있는 표본조사는 착과수 조사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착과수 조사할 때 표본주 산정했었죠. 착과수 조사할 때 표본주 산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글자가. 낙과수 조사의 표본조사도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조사 대상 주수 어떻게 구해요?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여기는 수학 완료 주수. 이 수학 완료 주수는 낙과하고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있어요. 착과와 낙과 피해 조사할 때는 수학 완료 조사가 있다고. 이 수학 완료 조사는 기수학 조사라고 하죠. 기수학 주수. 그래서 이런 주수들을 파악을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품종 수령별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해서 전체 표본 주수를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해서 품종 수령별로 각각 표본 주수를 나눠줘서 비례하여 산정을 해서 표본 주수를 그 다음에는 선정을 해요. 그래서 선정된 표본 주수 내에 수감 면적 내에 낙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 주수 낙과수 조사는 수감 면적 내에서 한다. 수감 면적 떨어진 놈 내에서. 낙과 피해는 왜 품종별 수령별로까지 할까? 품종별로. 착과 피해는 품종별로만 하고. 이야기했네. 낙과 피해는 착과 피해는 품종별로 맞잖아요. 그런데 낙과 피해는 왜 품종별, 수령별이 들어있냐고. 수감 면적 내만 한다겠잖아. 그렇게 수령이 틀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응. 착과 피해 조사할 때는 보시면 응. 착과수 확인이 그냥 끝나니까 이것은 착과라는 것은 과실이잖아. 과실. 그죠? 나무가 아니다고. 과실만 그냥 피해가 입었냐 없냐를 조사하는 거야. 피해가 과실에가 있어. 과실, 나무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낙과는 나무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낙과는. 나무 가지나 이렇게 잘못 맞아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감 면적이 어디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품종별로. 품종별로 이게 퍼져 있는 크기라는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수감 그러니까 면적이. 수감 면적이란 건 이해가 돼. 딱 범위 아니라고 한 주가 미치는 범위. 예. 그러면 다른 나무에 떨어졌어. 수감 면적이 들어온 건 거기 떨어진 나무로 봐본다. 이거 딴 나무에 떨어졌어도. 그리고 지 나무가 떨어졌고 딴 데 팍 굴러갔어도 그놈은 딴 것이요. 내 것이 아니요. 대신
내 아니 거야, 내 그런 거. 거고 내 거. 수령별이 들어있냐 이거요. 품종별하고 착가피해 조사는 품종별로만 돼 있는데 낙가피해는 품종별, 수령별 그러잖아. 그렇게 수령별이 왜 들었는가 혹시 그걸 안가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전체 낙과의 품종별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요. 또, 자, 전수조사는 그리고 100개를 가지고 해요, 100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수조사는 그냥 100개다. 그냥 100개인데, 무게를 하는 놈들은 좀 틀리게 하더라. 무게로 오케이. 하는 얘네들 매실 대추는 100개로 하든지 1kg로 하든지 그랬고, 오미자는 3kg를 하더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떨 때 한다면, 여기 계약자가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놓어. 낙과된 과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냥 한 곳에다 뭉탱이로 다 했어요. 그러면 표본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수감 면적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 표본조사는 예, 수감 면적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수조사를 그냥 해버려라. 그리고 품종별 구분이 어려울 때도 그냥 전수조사를 해버려라. 다음, 낙과는 생략을 언제 한다면 피해가 심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심하면 그냥 피해 본 걸로 그냥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다음 밤에서 중요한 것은 밤도 여기 보시면 밤도 착과수 조사를 여기서 똑같이 해요. 옆방에 읽어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냥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표본주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착과수 조사하기 전에. 그죠? 표본주 선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전체 표본주 수 구하고 그 표본주 수를 산정을 해가지고 그거 난 다음에 착과수하고 낙과수 조사를 해요. 밤이에요, 밤. 지금 밤이니까 착과수하고 낙과수 조사를 같이 해요. 낙과수 조사는 전수 또는 표본 조사를 한대요. 그리고 밤은 송이를 기준으로 해요. 이 말이 중요해요. 밤송이. 밤송이라는 것은 그 밤톨 있잖아요. 밤톨에 고슴도치 같이 돼 있는 그 상태를 송이에요. 송이. 깠을 때는 과실이고. 예. 전수조사 똑같이 100개로 하고 여기 봐보세요. 과중조사할 때 밤은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이에요. 평균적인 착과량. 조금 전에 제가 과중조사할 때 뭐라 했어요? 그냥 착과가 평균적이라 했어요. 착과가 평균적인. 그런데 업무방법서에 희한하게 밤만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세주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희한하게 양으로 돼 있어요. 좀 착과량으로. 차이가 있네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생각에는 밤 송이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왜냐면 밤 송이를 까보면 3개 들어있는 것도 있고 2개 들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착과량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제 생각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조사할 때는 여기 보시면 30mm예요. 30mm 초과할 때, 이 초과라는 말, 초과할 때 정상. 소가는 30 이하, 30부터예요. 30부터. 얘는 31부터가 정상이에요. 지름이. 요건 과립의 지름 드릴 거예요. 네, 맞아요. 성이가 아니라 성인의 과립. 네, 과립. 이 과립이라는 거 깠을 때. 가스 때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동일한 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밤할 때 같이 다 할게요. 여기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 전화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수학 완료 주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수학 완료 주수는 기수학 주수예요.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수학량을 조사한다. 수학 완료 주수인데 기수학이라면 똑같이 기수학으로 쓰든지 여기는 또 기수학량을 조사한다 이렇게 써놓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출화 자료 및 문답을 통해서 기수학을 조사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수학 전하고 다 똑같아. 참다래는 다 똑같아. 그런데 면적조사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면적조사를 쓰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을 외워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나누기 2로 한다 이렇게만 써버리면 그거 버리지 틀렸다고. 그럼 어떻게? 업무 방식은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선정된 표본주별로 표본 구간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를 재고 그 길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야 돼. 그냥 면적 조사 방법 쓰세요 그러면 그냥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뭐 이렇게만 쓰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엇방대로 안 썼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과중조사는 50g 초과 50g 이하는 과실의 실을 구분해서 무게조사를 하고 거기에 70을 곱해요. 아까 밤할 때는 여기다 몇을 곱해요? 80. 그렇죠. 80. 밤은 밤 팔아. 밤 팔고 여기 뭐지? 며칠은 며칠이냐 할 때 며칠. 며칠은 그냥 밤은 며칠인가. 80이고 이거는 참다래는 70이고. 네. 며칠은 80이 거의 하나 더 있는 것 같던데. 80은 밤. 나중에 공식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 다음. 참달의 수학 개시도 다 똑같아.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 아까 틀려지는 것은 여기 문답조사, 기수학조사하고 아까 하나 덜 말했다. 낙가피해 조사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 밤할 때 하나 빼먹었어 지금.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낙가피해 조사가 더 들어가요. 기수학 조사하고 낙가피해 조사. 수학 개시 후는
수학 개시 후 낙카페 조사 있는 거이 밤 외에는 없죠. 밤만 있죠. 아니요. 수학 개시 개시 후. 후에는 무조건 음. 기수학 조사하고 낙과 피해 조사가 더 들어간다고. 아니 밤만 있다고 들은 것 같아. 다른 것은 수학 아, 개시 전에 있고. 다음은 착과수, 음. 낙과수 조사 수학 전에 할 때 들어가고요. 음. 아이고. 이따 편집해야 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학 개시 전만 공부를 해요, 우선. 조사하는 것들은. 그죠? 그리고 나서 수학 개시 후를 조사하는 것을 쓰라 하면 수학 전거 그대로 쓰는데 기수학 조사를 하는 걸 쓰고 낙과 피해 조사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매실 대출. 매실 대출에는 무게로 하기 때문에 이 무게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 무게 조사를 할 때는 절반 조사도 가능해요. 자, 절반 조사를 우리 업방에 절반 조사하는 할 수 있는 조사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을 그럼 보고 갑시다. 보고 가는 게 속 편할게. 몇 페이지 보시다면 여기 24페이지 잠깐 봐봐요. 24페이지. 절반 조사 언제 가능하냐면 그 밑에 24페이지 끝에 보시면 적과 전에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의 표본 조사 시에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 돼 있어요. 적과 전 사갑의 단감, 떨불감,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할 때 낙과수 조사의 표본 조사 시에는 절반 조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과수는 착과량을 조사하는 무게, 매실, 대추, 오미자의 착과량 조사할 때, 그 다음에 감귤의 동상의 과실 손해할 때 절반 조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른 품목이나 조사에는 절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표시는 없어요. 이 무게로 하니까 무거우니까 그냥 절반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비대 추정 지수 조사를 매시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품종별 적정 수학 일수 조사 일수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 추정 지수를 참조하여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방의 제일 끝에 보시면 비례 추정 지수표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 일자별로 되어 있어요. 뭔 별로 되어 있다고요? 조사 일자. 조사 일자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오늘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 하지? 수학 개시우는 다 똑같아. 넘어갈게요. 자, 오미자는 형태별 수령별로 해요. 수학량 조사를. 품종별 아니라 형태별로. 오미자 형태가 무슨 형하고 무슨 형이 있었죠? V자형하고 오타리아. 그렇죠. V자형하고 울타리형이 있었어요. 오타리아. 네. 그래서 오미자도 착과무게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데 용어가 틀리죠? 왜? 표본주로 하는 게 아니라 표본 구간별로 표본 구간 내에서예요.
협원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미자는 협원 구간을 정해서 어미자는 엉켜 있죠. 막 이렇게 뭐냐 칡넝쿨 같이 엉켜 있어요. 어미자는. 그래서 어미자가 그 유인 틀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협원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미자 넘어갈게. 그래도 여기다 다 똑같아.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유자는 해야 되겠죠. 유자는 과정조사를 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할 게 없네요. 여러분. 유자는 앞에서 다 했어 내용을. 그리고 비가림 시설 피해 조사 이게 5회 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 문제가 비가림 피해 조사의 조사 방법을 쓰세요 라고 나왔었어요. 이대로 썼어야 돼. 여기서 한 자라도 틀리면 점수 안 줬어. 중요한 게 비가림 시설은 피복제와 구조체를 나눠서 썼어야 돼요. 구조체만 이것만 딸랑 써가지고는 점수 안 준다니까요. 피복제는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구조체는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한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썼어야 돼. 그리고 여기 조사 기준은 구조체와 피복제 재조달 가격을 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써야 돼. 평가 단위는 시설 한동을 기준으로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시설 한동은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에요? 보험 가입 기준이에요? 시설 한동은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에요? 보험 원예 시설에서 다시 조건이 있어요. 지금 비가림 시설인데 원예 시설에서 보험 가입금액. 그랬죠.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이에요. 시설 한동은. 예, 한동안 보험 가입은 보험 가액. 보험 가입 예, 기준은 시설 한 단지 예, 단지. 그다음에 고사나무 조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 했다면 적과전에서 했었어 한번. 예, 적과전에서 똑같이 했었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말이 더 들어가 있죠. 과수는 수학 개시 후 수학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만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말만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적과전에서 고사나무 조사 했었잖아요. 그 조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과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하고 아니 참다리하고 나눠놨죠. 왜냐면 나무 조사를 첨단에는 더 길게 하죠. 그죠? 예. 보험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품목하고 그래서 따로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조사 시기에서 수학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이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앞에는 수학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 보장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달에는 그냥 나무 손해보험 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 보험금 쪽을 잠깐 볼게요. 보험금. 보험금은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분 이게 너무 오래돼서 잠깐만요.